아니, 한국이 일본보다 앞서는 것 같은데 한국 시민의식 보자마자 기겁해서 소리를. 이게 수준. 서울은 사고도 많고 위험하다니까. 아니, 루카스가 가고 싶다고 하잖아. 원하는데 나보고 어떡하라고. 독일의 한 가정집에서 해외여행을 가기 전 고민에 빠진 한 부부가 있습니다. 바로 아들이 위험한 서울에 자꾸 가고 싶다고 우기기 시작한 건데요. 결국 이 부부는 여행 계획을 변경하고 서울에도 며칠간 머물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부부는 서울에 가게 된 후 오키나와에 가지 말고 서울에서만 여행을 계획할 걸 후회했다고 하는데요. 과연 그들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연의 주인공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 서부 쾰른에서 살고 있는 에밀리입니다. 저희 부부는 워낙 여행하는 것을 좋아하는 연애 때도 결혼 후에도 여행을 자주 다녔어요. 물론 아이가 태어나고 자주 못 다닌 것이 조금은 아쉽긴 합니다. 그래도 이제는 아이가 많이 크기도 해서 꽤 여행을 많이 다니고 있어요. 11살이라 그런지 고집도 세고 자기 주장이 확실한 아이랍니다. 남편의 휴가를 앞두고 이번에는 조금 길게 해외여행을 가려고 했는데 아들이 꼭 가고 싶은 곳이 있다며 고집을 부리는 게 아니겠어요? K-팝에 빠져서 매일같이 흥얼거리고 영상을 보며 춤을 추던 아들은 이번 여행은 꼭 서울에 가보고 싶다고 저희를 설득했어요. 원래 남편과 저는 휴양지를 가서 힐링을 하려고 했으나 아들이 온종일 한국을 외치며 노래를 부르는 바람에 결국 서울로 가는 것이 거의 확정되었죠. 하지만 서울에 대해서는 거의 알지 못했어요. 무엇보다 아이를 데리고 해외여행을 하면 신경 쓸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여행지가 추가되는 건 여러모로 머리가 아팠습니다. 오키나와를 가려고 했던 미련이 살짝 남아서 아쉽긴 했지만 애가 저렇게 가고 싶다는데 어쩌겠어요.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하잖아요. 남편이 평소 예약을 맡아서 했기에 저는 남편에게 예약을 부탁하고 여행 갈 날만 기다렸어요. 휴가 일정이 다가오고 저희 가족은 슬슬 짐을 싸기 시작했죠. 짐을 다 싸고 여권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점검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티켓을 보니 오키나와로 예약이 되어 있었습니다. 놀라서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물으니 서울은 자기가 생각하기에 너무 위험해서 다음에 가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했어요. 저희 부부는 평소 싸우지 않았는데 이번 일로 약간의 다툼이 발생했죠. 이걸 루카스가 알면 울고불고 할 게 뻔했기에 당장 대책이 필요했어요. 숙박을 두 곳으로 나눠서 예약을 했는데 첫 번째 숙소는 이미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취소하면 너무 큰 손해를 봐야 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숙소는 여유가 조금 있어서 다행히도 큰 손해를 보지 않고 취소가 가능했어요. 결국 한참 고민을 하던 끝에 번거롭고 귀찮았지만 저희는 오키나와에서 3일 머물고 그 뒤에 서울에서 3일을 머물기로 했습니다. 급히 모든 일정을 바꾸고 예약을 했고 그래도 이왕 가는 김에 재미있게 보내기 위해 여행 계획을 바꾸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모든 준비를 마치고 나니 한편으로는 그래도 여행이니까 조금은 설레더라고요. 그리고 오키나와도 가보고 싶었던 곳이라서 기대가 되었어요. 그렇게 저희 가족은 먼저 첫 번째 여행지인 오키나와로 떠나게 되었어요. 오키나와는 워낙 기대감이 커서 그런지 도착하자마자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오후에 도착을 해서 곧바로 호텔로 이동을 했고 체크인 대기를 했죠. 그런데 여기서부터 하나둘씩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오후 체크인이고 사람도 분명 별로 없는데 너무나 오랜 시간 대기를 해야 했어요. 장시간 비행으로 이미 애가 지쳐 있었고 배도 고프고 자고 싶다고 투정을 부리는데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습니다. 한참을 대기하다 1시간가량이 되었을 때 도저히 못 참고 가서 따져 물으니 스미마생을 외치더라고요. 알고 보니 저희가 있다는 것을 깜빡하고 본인들 업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금액도 많이 지불하고 나름 고급 호텔로 예약했는데 이런 경우가 있을까요? 화가 났지만 장시간 비행으로 너무 피곤했기에 체크인을 서둘러 달라고 말을 한 뒤 룸 배정을 받았죠. 저희는 아이와 함께 머물거라 당연히 흡연이 불가한 룸을 택했는데 들어가자마자 담배 냄새가 너무 심하게 났습니다. 처음 들어갈 때부터 저는 오키나와에 온 걸 후회할 정도였어요. 도저히 이건 아니다 싶어서 직원을 호출했고 담배 냄새가 너무 심하다고 말을 하니 직원분이 오셨어요. 하지만 그 직원은 말도 잘 안 통했고 별다른 해결책도 없고 어쩔 줄 몰라 하기만 했죠. 더 말 다툼을 하고 싶지도 않아서 그냥 룸을 교체해달라고 요구를 했으나 이미 객실이 꽉 차서 그럴 수 없다고 했습니다. 남는 객실도 없고 너무 늦은 시간이라는 말을 했어요.
아니, 처음부터 서비스가 괜찮았다면 참을 수 있었겠는데 이건 정말 짜증났죠. 정말 머리끝까지 화가 났지만 애가 너무 힘들어해서 우선 오늘은 여기서 잘 테니 내일 바꿔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급히 환기를 시키고 애가 너무 배고프다고 하기에 룸서비스를 주문하려고 하는데 말하는 메뉴마다 재료가 다 떨어졌다며 불가능하다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도대체가 제대로 된 호텔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반대로 가능한 메뉴를 말해달라고 했더니 제가 말한 음식 빼고 다 가능하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외국인이라서 한번 보고 말겠지 싶은 건가 싶었어요. 일부러 그러는 건 아니겠지만 너무 짜증이 났어요. 메뉴란 메뉴를 다 부르니 한두 개 정도가 가능했고 주문을 했어요. 배고픔과 피로감에 너무나 힘들어하던 아이는 졸고 있었고 저는 그 사이에 짐을 풀었습니다. 설마 너무 늦게 오지는 않겠지 싶었는데 세상에 일시간이 지나도 룸서비스는 오지 않았죠. 다시 전화를 해서 도대체 왜 아직도 오지 않냐고 물으니 공갈 거라는 대답만 했어요. 무려 2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애는 결국 잠이 들었고 저희 부부 역시 기다리다 지쳐 주문을 취소하겠다고 했었지만 이미 조리 중이라 취소가 불가하다고 했죠. 의도저도 못하고 뜬 눈으로 2시간을 기다렸고 결국 이른 오전쯤 먹고 겨우 잠들었어요. 호텔에 도착해서 버린 시간만 무려 3시간이었고 여행의 첫 시작부터 기분이 좋지 않았지만 털어냈습니다. 여행을 즐기는 내내 불평불만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면 결국 저의 손해니까요. 하지만 오키나와는 여행 내내 정말 최악이었어요. 아이를 데리고 관광을 하러 길을 나서는데 길거리에 담배 연기와 오토바이로 가득했고 애가 기침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오토바이가 생각보다 너무 많다 보니 매연이 상상 이상이었죠. 마스크라도 가져왔어야 했는데 아이도 저희도 너무 힘들었어요. 애를 데리고 걷는 게 아무래도 신경이 쓰였는데 오토바이들이 좁은 길이든 뭐든 너무 막 다녔습니다. 애가 더 어렸다면 유모차를 끌어야 했을 텐데 아마 유모차를 가지고 왔다면 더 힘들었을 거예요. 그나마 해변가에서 놀 때는 행복했고 호텔 내 수영장에서 놀 때는 즐거웠어요. 한마디로 숙소에서 지내는 게 그나마 가장 편안했어요. 여행을 할 때면 늘 행복함에 미소 짓고 사진 찍으며 추억을 남기기 바쁜 지의 가족이 처음으로 사진도 찍지 않고 정신없는 날을 보내고 왔던 것이죠. 이제는 오키나와만 아니면 좋겠다. 어디든 다른 곳으로 가고 싶다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한편으로 서울도 이러면 어쩌지 걱정되었어요. 오키나와에 너무 실망을 하기도 했고 지나다니면서 길거리 음식의 위생이나 저희에게 바가지 씌우려는 듯 보이는 행동에 지쳤거든요. 더 정확하게는 너무 긴장하면서 다녀서 그런지 피로도가 높았어요. 그렇게 서울로 넘어간 저희 가족은 혹시 발생할 위험에 경계하며 조심했어요. 서울이 처음이기도 하고 오키나와에 이미 당한 것들이 너무나 많았으니 말이죠. 그런데 서울은 뭔가 분위기 자체가 달랐어요. 조금 놀란 계공 항택시를 타려고 가는 길에 보니까 어떤 서울인들이 본인들의 캐리어와 짐을 길가에 그냥 두고 화장실을 가거나 흡연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저희 부부는 그 광경을 보자마자 저걸 다 훔쳐가면 어쩌려고 저런 대범한 행동을 하나며 경악을 했죠. 저희에게 봐달라고 한 적도 없지만 혹여나 짐 전체를 잃어버릴까봐 걱정스러워 저희 부부가 계속 지켜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놀라운 점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캐리어를 두고 온 사람들이 돌아오는 동안 물건에 손을 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죠. 서울 사람들뿐 아니라 관광은 외국인들까지도 말이죠. 이래서 서울인들이 독일에 왔을 때에도 서울에서의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캐리어를 이곳저곳 놔둔다고 생각했어요. 독일이나 오키나와이었다면 저 점은 이미 사라지고도 남았을 텐데 서울의 시민의식은 다르다는 것을 알았죠. 그리고 서울의 공항 택시를 이용하니 정말 편하게 호텔로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기사님이 집도 알아서 다 실어주셨고 무슨 책자 가본 것을 주셨는데 근처 관광지라며 한번 보라고 했죠. 친절함에 감동을 했어요. 건네받은 책자를 보면서 주변 관광지 중 아이와 함께 갈 수 있는 곳들을 고르고 있는데 기사님이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아이와 함께 여행을 할 때 이런 곳에 가면 좋다고 미리 말씀을 해주셨죠. 덕분에 관광지를 정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호텔에 도착을 하니 호텔리어가 나와서 짐을 받아줬고 체크인을 곧바로 해줬어요. 체크인까지는 체감상 5분도 걸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1시간이나 기다렸던 오키나와와는 정말 달랐죠? 체크인이 신속하게 끝나서 저희는 도착하자마자 서울을 돌아다니며 여행을 할 수 있었습니다.
어디를 가면 좋을지 한참 고민을 하던 끝에 동물원을 갔어요. 애들이 참 좋아하는 곳이라고 해서 갔는데 저희 부부가 오히려 더 신났던 곳입니다. 다양한 동물을 볼 수 있는 너무 좋은 곳이었죠. 세상에 어떻게 이런 공간이 있는지 머무는 내내 너무나 즐거웠어요. 서울은 어떤 곳을 가든 시설 자체가 대단했습니다. 동물원 역시도 환경 조성이 잘 되어 있는 듯 보였고 동물들도 자연에 있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한참을 구경하고 또 구경하는데 놀거리도 많았고 너무나 만족스러웠습니다. 이어 저녁을 먹으러 가려고 길을 나섰는데 깜짝 놀랐어요. 밤이면 도시의 생기가 사라지고 어둠이 가득한 유럽이나 다른 국가와는 다르게 서울의 밤은 또 다른 모습이었죠. 매우 환상적이었어요. 매우 화려하고 반짝 빛나는 도시를 보니 신기했습니다. 이전 여행지였던 오키나와는 정말 비위생적이거든요. 걷다 보면 쓰레기들이 발에 치이는 것은 늘 있는 일인데 서울은 낮이든 밤이든 쓰레기를 본 적이 없습니다. 정말 거리 자체가 깨끗했는데 이런 서울의 높은 시민의식이 부러우면서도 대단했어요. 인프라도 정말 잘 되어 있어서 어딜 가도 편했습니다. 급하게 뭔가를 사려고 할 때 편의점에 가면 다 있었는데 그런 편의점이 곳곳에 있기도 했고 대부분 24시간 운영 중이라 언제든 방문할 수 있었죠. 음식점들도 24시간으로 운영하는 곳들이 많아서 언제든 식사가 가능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아이와 함께 여행하기에 정말 편했습니다. 우선 서울은 흡연 장소가 지정되어 있었고 길거리에서 흡연을 하는 사람이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정말로 거의 보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 아이와 함께 길을 걷기에도 좋았고 어딜 가도 기침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심지어 아이가 이용할 수 있는 곳들이 정말 많았죠. 키즈 카페라는 곳이 있기에 가봤는데 이곳은 그야말로 아이들에게 천국이었습니다. 물론 부모도 편하게 쉴 수 있어서 좋았어요. 아이들이 노는 동안 한쪽에서 커피를 마시거나 식사를 하며 여유를 즐길 수 있었죠. 이왕 서울에 온 거 서울 아이들과 마음껏 뛰어놀 수 있도록 키즈 카페에서 이 시간 조금 넘게 놀도록 했습니다. 여기서 정말 신기했던 것이 있었어요. 서울 아이들 입장에서 저희 애는 서양인이고 너무 낯설게 느껴질 거라 생각했습니다. 당연히 언어적인 부분에서 소통도 불가하니까요. 하지만 서울 아이들이 저희 아이와 영어로 대화하는 게 아니겠어요? 저희 애보다 어린애도 영어로 말을 하며 함께 노는데 순간 많은 생각이 들었죠. 저는 늘 저희 아들에게 사람을 조심하라고 교육했고 특히나 외국인과는 말도 섞지 말라고 했어요. 독일에서는 위험한 일들이 너무나 많으니 아이를 지키고 싶은 마음에 그렇게 했던 것이죠. 독일은 아동 관련 범죄가 자주 일어나서 아이들에게 이런 교육은 필수입니다. 그러나 서울은 외국인을 경계하지도 않고 저렇게 관대한 것에 놀라웠어요. 심지어 애들 부모가 지켜보고 있는데 웃으며 바라보는 모습이 부러웠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서울은 치안이 정말 완벽했어요. 짐을 두고 나갔다 와도 없어지지 않았고 소매치기는 아예 없었습니다. 곳곳에 CCTV뿐 아니라 블랙박스 등이 있어서 무슨 일이 생기면 바로 찾을 수 있었죠. 이런 곳에서 사는 서울인들이라 딱히 외국인에 대한 경계가 아예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확실히 서울은 선진국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이들이 노는 모습만 봐도 얼마나 가정교육을 잘 받았는지 또 서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를 바로 알 수 있었죠. 서울인들은 배려와 질서 그리고 예의가 습관처럼 배어있는 사람들입니다. 화장실만 가도 알 수 있었어요. 화장실에 사람이 많으면 알아서 한 줄 서기를 하며 차례를 기다리고 나가는 사람의 동선에 방해되지 않도록 한쪽으로 딱 줄을 섭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그렇게 하더라고요. 심지어 새치기 하는 경우도 전혀 없었죠. 아이가 화장실이 급해서 같이 따라가 주었는데 줄이 너무 길었어요. 줄이 빨리 줄지 않다 보니까 애가 많이 급하다며 보탰죠. 그러자 바로 다음 순서였던 서울인이 아이를 먼저 보내라고 양보를 해줬어요. 너무 감사하다고 하니 별거 아니라는 듯 웃음으로 화답했습니다. 이렇게 아이와 함께 있으면 아이를 위한 배려를 당연하게 해주는 서울이라 놀라웠어요. 아이에 대한 배려뿐 아니라 외국인에 대한 배려도 매우 높았습니다. 외국인 가족인 저희가 길을 헤매고 있으면 먼저 다가와서 어디를 가나며 말을 걸어줬고 길을 찾아주기도 했어요. 서울인들은 어디서 만나든 저희에게 친절하다는 느낌이 아주 강했습니다. 길거리만 깨끗한 것도 아니었고 음식점이나 편의점 등등 내부 시설들이 전체적으로 깔끔하고 청결했죠.
서울 여행을 하면서 저는 사고방식 자체가 달라졌습니다. 독일이 살기 좋은 나라라고 여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막상 서울을 와보니 전혀 그렇지 않았죠. 독일은 아직도 발전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고 시민의식이 매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했어요. 서울의 이런 문화와 높은 수준의 시민의식은 널리 알려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많은 국가들이 배워야 한다고 생각해요. 특히 독일이 가장 많이 배워야 한다고 생각했죠. 서울 아이들이 노는 모습과 서울의 문화를 보면서 저는 앞으로 제 아들을 어떻게 키워야 할지도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무작정 다른 사람을 경계하고 조심판할 게 아니라 같이 조화롭게 행동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지금도 여전히 사람을 조심하라고는 하지만 외국인이라고 해서 모두 나쁜 것은 아니라고 자세히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상 서울인보다 독일인이 더 나쁜 것 같기도 하거든요. 서울을 갔다 온 뒤 저희 가족에게는 많은 변화가 생겼죠. 제 사고방식이 달라진 것처럼 남편 역시 사고방식 자체가 매우 달라졌습니다. 서울처럼 예의범절과 질서가 있는 나라에서 살고 싶다며 우리부터 작은 습관으로 만들어보자는 말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서울에서 배웠던 그 문화처럼 독일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저희 아들은 서울을 갔다 오고 난 뒤 서울에 반했어요. 열심히 공부를 해서 서울에 있는 대학교를 갈 거라며 그렇게 시켜도 하지 않던 공부를 자발적으로 하고 있죠. 심지어는 나중에 커서 서울에 살고 싶다고 하네요. 아직 먼 훗날의 이야기이겠지만 만약 아들이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간다면 온 가족이 함께 서울에 들어가서 살아볼까 싶어요. 그리고 다음 휴가는 서울과 부산으로 결정을 했답니다. 우연한 계기로 서울에 방문한 독일 부부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서울에서 좋은 점을 배워서 실천하고 계시다니 정말 놀라운 사연입니다. 오늘 사연 보내주신 에밀리 부부가 항상 행복했으면 좋겠네요. 오늘의 사연이 어떠셨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러면 저는 다음에 더 재미있는 사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